안녕하십니까, 김대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체충격파가 가장 효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부위별에 대해서 체충격파가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충격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족저근막염이나 팔꿈치 통증, 어깨 통증 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손바닥의 통증 치료에 매우 좋은 효과를 내지만 그 여러 질환 중에서도 제가 허리 통증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체충격파를 시행했을 때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체충격파가 허리 통증에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치료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체충격파가 제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허리 통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허리 통증에 체충격파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하나를 꼽자면은 허리 통증을 체충격파로 잘 치료한다면은 환자분들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허리 수술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고통을 받는 수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매우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허리 통증 치료에 대한 체충격파 치료에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의 양력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소아 그리고 다른 여러 수술적 치료를 모두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저는 척추분과 전문의로서 오랫동안 허리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 치료법으로도 단순히 한 가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척추외과 통증연구회 학술위원으로서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정형통증의학회 프롤로 세라피 태스크포스 일원으로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강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디스크나 협착증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충격파는 여러 차례 강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많은 치료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치료가 모든 통증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그 증상이나 또는 병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치료법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는 디스크, 협착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통증 치료를 하다 보면은 디스크 협착뿐만 아니라 인대의 이상 그리고 다른 원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통증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의사들이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디스크고 협착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나 협착증의 경우에는 증상이 허리 통증과 더불어 하지로 내려가는 방사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것이 오히려 가장 많은 근육성 통증의 경우에도 허리 통증과 함께 하지의 근육의 통증이 유발이 되면은 이 통증의 증상 양상이 디스크나 협착과 매우 유사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에 대한 진단은 가장 정확한 진단법으로 MRI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증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MRI를 체크를 했을 때 약 30% 환자가 디스크 또는 협착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에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사람에 대해서 MRI 촬영을 시행을 했을 때 정상을 보이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MRI만으로 치료를 결정하거나 특히 수술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 디스크의 협착 말고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앞서 언급했듯이 근육에 의해서, 즉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허리 근육과 다리 근육이 이상이 있으면 그 통증이 마치 디스크나 협착과 같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척추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디스크나 협착이 발생을 하였을 때 이게 자연 호전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 호전을 주로 9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신경이 눌리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그로 인해 신경에 의한 통증은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경이 적응을 하더라도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의 눌림 증상에 의해서 2차적으로 근육에 위축이 오고 근육성 통증이 더욱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신경 차단술이나 또는 신경 성형술, 수술적 치료보다는 최 충격파가 매우 좋은 치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최충격파의 치료로 이 통증의 원인이 주 원인이 근육에 의한 것인지 신경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진단에 있어서도 매우 좋은 활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환자를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최충격파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충격파가 허리 통증, 즉 요추에서 발생한 이런 통증의 원인에서 어떠한 분들에서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업로드해 드렸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는 심한 노동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서 발생한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주로 심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 즉 농사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또 물건을 나르는 일, 또 오래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많이 걷는 분들, 또는 쭈그리고 앉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의 운동을 매우 심하게 하신 분들은 최충격파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환자군이 있는데요. 제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타 병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서 일명 꼬리뼈 주사라고 하는 신경 차단술을 시행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시면은 주사 후에 처음에는 1년 정도의 호전을 보이다가 두 번째에는 6개월, 그 다음에는 3개월, 1개월 이렇게 효과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결국에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하면은 이 신경 차단술 약제에 들어있는 마취제에 의해서 신경의 전달이 조절이 됨으로써 약간 근육의 이완을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인해서 통증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근섬유화는 점점 더 진행을 하게 돼서 그 다음 주기부터는 점점 주사 효과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최충격파를 시행을 해보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며 또 특이하게 최충격파로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 후에 다음번 내원 시에 다시 꼬리뼈 주사, 즉 미추 신경공 차단술을 시행을 하면은 다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보면은 주사 치료나 또는 신경 성형술, 수술적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는 환자의 경우 매우 좋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환자분의 증상의 원인이 신경보다는 근육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즉, 그 환자는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었던 것인데
디스크나 협착, 이와 같이 신경에 의한 통증으로 생각을 하여 이에 대해서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치료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에 있어서 체충격파를 시행을 해보면 대부분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며, 특히 수술적 치료 후에 악화된 통증의 경우 아주 좋은 통증의 해결 방법이 체충격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만약 체충격파를 시행을 하였더라면 굳이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환자분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다리에 발생한 통증에 대해서 무조건 디스크, 협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근육에 의한 문제를 꼭 염두에 두고 치료를 시행하셔야 되겠으며, 환자분들 또한 그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한 후에 치료를 결정한다면 쓸데없는 치료를 하는 오류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경만의 문제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시면은 실제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서 급성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신경만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체충격파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는 오히려 체충격파를 시행을 하면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MRI로 신경의 문제를 확인하여 신경 주사나 수술을 시행하는 게 맞는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근육만의 문제인 경우는 주로 일을 많이 하는 젊은 사람에서 나타나며, 또한 나이가 많은 분들에서 근육이 짧아지신 분들에서도 이러한 근육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같이 신경에 대한 치료보다는 체충격파 치료만으로 매우 좋은 치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병증에 동반된 근육의 이상에 의한 통증인 경우로 실상은 가장 많은 원인에 속하겠습니다. 주로 신경은 눌림 현상이 일어나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에 일시적인 호전을 보이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신경차단술을 시행을 하시고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로 체충격파를 시행을 한다면 보다 나은 증상의 완화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충격파가 허리 통증에서 가장 유용한 경우로 그 첫 번째가 근육의 이상으로 발생한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햄스트링, 즉 좌골신경통으로 가는 이 통증에 대해서 체충격파가 매우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햄스트링 이상으로 인한 이 좌골신경통은 신경주사나 신경성형술, 수술에 의해서 잘 반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서는 체충격파가 아주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체충격파가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로 이 두 가지를 꼽은 이유는, 첫째, 이러한 환자에서 필요 없는 수술을 하는 것을 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오시는 많은 환자에서 수술이나 또는 시술 후에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어서 오시는 분의 대부분이 이 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고가의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체충격파를 시행을 받아본다면 이런 필요 없는 시술이나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진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허리 통증에 있어서 오진율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매우 높기 때문에 체충격파를 잘 이용을 하신다면 불필요한 수술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